두 군데 하면 한 군데는 성공하겠지. 그래, 아까 한 시간 동안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또 실습을 해보면서 해볼 테니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이거부터 좀 그리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한 게 이제 우리가 지속적 최대 생산량, 맥시멈 서스테이너블 일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 지난 80년 동안 쓰온 말이라고, MSY라고 한다고. MSY. 어민들도 안다. 어민들도 MS가 뭔지는 안다. 어민들도 하루 두드려 제쳐가지고 이런 것까지 어민들이 알아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 출석부가 어디 갔나? 여긴가? 전자 출결, 수산자 낭비 실서. 이 또 종료되었다 나오네. 로그인, 선택, 오늘 몇 수어, 수산자 낭비 실서, 출결 처리, 화요일, 이거 뭔데? 일괄 처리하자. 여기 또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안으로 가네, 여기. 응? 왜 안 되나? 요거 못 옮기나? 요거 못 옮기나? 일괄 처리 이래야지. 고강록 맞나? 저 서스테이너블 이런 말 들어봤나? 서스테이너블 지속적 그런 말 들어봤나? 어떨 때 애를 한번 들어봐.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지? 지속 가능한 거죠? 뭐 할 때 그랬을 때 지속 가능한 뭐 그런 말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노? 에너지인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뭐 그런 말씀, 뭐 제주도 요즘 뭐 관광업이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뭐 성장, 뭐 지속 가능한 이런 말 쓰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해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쓴다고.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용어가 요 수산 분야에서는 이미 80년 전에 나왔다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했잖아.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꾸준히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멸종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나온 말인데 그 80년대 서스테이너블 요 말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 이게 전 세계에 무슨 키워드라나 하두라나 제일 중요한 말로 자리 잡고 있잖아. 지금 이 상태로 지구가 인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해왔다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 말은 그 개념은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다고, 그죠? 근데 요즘 최고 그 정치 경제에서 제일 요거 지금 중장기 계획 짜고 할 때 국가 무슨 기본 계획이 이런 거 짜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서스테이너블리티라고. 제주도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난개발을 하면은 관광객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야. 또 공항이 한 개가 충분하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그래서 경제 발전 같은 거 또 도시 계획하고 또 우리나라 제주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때 이때 이야기가 서스테이너블 하자 이 말이야. 지속 가능하냐 이 말이야. 이 상태로 계속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아래로 낭떠러지로 내려가는가 이렇게 가다가 파산을 하는가 아니 뭐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요걸 보는 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개념이라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수산 쪽에서 이 말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말이가 이게 80년 전에 나왔냐면은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생태학이라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 서스테이너빌리티 해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이 많이 뭐 주장을 해가지고 한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틀린 것도 있어. 세월이 지나니까. 대표적으로 1969년인가 로마 보고서라는 게 나왔다고. 들어봤나 로마 보고서? 로마 보고서 들어본 사람? 아무도 안 들어봐서. 로마 보고서가 노벨 평화상을 아마 수상했을 거예요. 로마 보고서 써가지고. 로마 보고서의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석유가 한 50년에 다 없어지고 강물도 뭐 20년 안에 없어지고 어떤 건 50년 안에 없어지고
강물도 다 고갈되고, 아주 비관적인 그런 이제 전망서를 내놨다고. 석유가 이제, 원유가 부족해지고, 뭐 몇십 년 지나면, 석유가 없어지고, 강물 희귀한, 우리 강물 있죠, 이런 거, 철 같은 거, 그것도 고갈이 될 거고, 그 이제 자연이 유한하니까. 그래서 지구 이래를 가면 지구가 망한다, 인류가 망한다, 그런 이제 보고서야, 요지가. 모르면 한번 볼까? 로마 보고서 뭔가?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지. 여기 요거. 로마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자. 처음 실시비리네. 로마 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지금의 로마 클리 발견한 지구의 유한 장관 경감 기하의 인구 증리 경제 성장이 질적 불가능한 컴퓨터 심을 통해 이거 안과 환경에 대충 역할을 했습니다. 보자 뭐라 하는가. 산업경제 생산은 자원고갈 환경 오염 등을 예측했습니다. 주변 환경 강조하여 어떤 인류가 경고해서 인류의 이기는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50년에 경고했다네. 근데 안 맞아. 다 틀렸어. 로마 보는 거. 석유가 지금 석유 계속 해나고 있잖아. 새로운 석유 또 지금 석유가 넘쳐나고 있잖아 지금. 계속 유전을 계속 더 개발한다고. 개발하고 있다고. 강물 고갈 안 됐어 지금. 철 같은 거 계속 생산하고 있잖아. 고갈 50년 지났는데 고갈 안 됐다고 지금. 고갈 안 됐어. 이게 로마 보고서 한 게 다 틀렸어. 거의 다 틀렸어. 50년 지나서 보니까 50년 안에 묵지 대결 해가지고. 여기 나오네. 뭐 보자. 그들의 예언은 맞았나 해가지고. 클럽 매장량이 침몰했는데 채굴량이 108면 그냥 알루미늄 55년 뒤에 고갈되고 구리는 48년 뒤에 고갈되고 고갈되지 않았다 나오잖아. 식량 부족 나타나지 않았다 했잖아. 인구는 대충 맞았나? 60명 맞은 것도 있는데 하다가 대부분 다 틀렸어. 그래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순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여담이고 그래 아까 이런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요 MSY란 걸 지난 80년 동안 써왔다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MSY를 비판하는 거는 요 변수가 배척수하고 물고기 잡은 양만 있으면은 이 변수가 두 개만 고려해. 두 개. 그럼 요걸 다 계산을 해볼 수 있어. 배척수, 아니면 어민수, 아니면 해녀수. 그 의학 노력량이거든. 의학 노력량하고 의학량 자료만 있으면은 변수가 딱 두 개만 필요하다고. 복잡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80년 전에 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80년 지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넌센스인데 계속 쓰고 있자고 이야기했죠. FAO 세계 식량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쓰고 있고 무슨 우리나라 세계 수산 자원 관리한다 하면서 다 이것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80년 전에 나온 걸.
그래,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MS만 뭔가 보지, 그래서. 토마스, 그, 이제 잉여 생산 모형이라는 게 셰프의 잉여 생산 모형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 이제 우리 어업에서 옛날 어업이 이제 동력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남핵인 이런 말이 안 나왔다고, 동력선이 나. 근데 19세기 말에 동력선이 나온다고, 터빈을 이용한. 그전에는 이제 자연 바람으로 뭐 돛을 달거나 노를 지어가지고 배를 잡았다고. 응? 노를 잡아가지고 아니 뭐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응?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전기기관이 나오잖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기관. 제임스 와트지. 응? 그 전기기관 처음에 석탄을 썼지만 나중에 이제 디젤로, 그죠? 디젤, 석유, 디젤로 대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강도 배가 큰 거야. 배가 크고, 어? 요거는 힘이 좋으니까, 어? 그물을 끌 수가 있는 거야. 그물을 배에서 그물을 끌 수가 있다고. 그 옛날에는 끄는 걸 바람 불어 가지고 배가 어떻게 그물을 끌 수가 있나? 돛담배 가지고는 그럼 끌 수가 없어. 범선 이런 거 가지고는 그물을 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물 자체가 어찌 보면 수동적인 도구였다. 그냥 가서 그물을 쳐놓고 그래가지고 뭐 해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뭐 요즘 안강망이라는 게 있죠. 조석 그 민물 썰물 올 때 물이 몰려오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오는 걸 잡는 기라고. 그 수동적이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자망이라는 거. 자망은 찌르는 긴데 유자망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물을 고정을 시키나.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가다가 잡히는 그런 수동적인 의구가 다였다고. 다. 은시시대 보면 뭐 저기 뭐 독살이라 해가지고 제주도에 그 요태우 해변이지. 그러니까 바위를 쭉 바위 아주 돌멩이를 쭉 해놨잖아. 요태우 해변 가봤나? 응? 또 물어보자. 어디 갔나? 고용주 저번에도 결석했네. 안 나오나? 결석. 근데 날짜가 9월 2일로 돼 있는 지금. 어? 일주차가 아닌데? 내가 잘못했나? 잘못했다는 거지. 출석을 지금 엉뚱을 부르고 있잖아. 어디 갔네? 이게 또 교수모드. 9월 1일이 아니고 오늘 9월 23일이잖아. 알갈처리. 요거 어쨌든 출석을 해가지고 선택 변경한 항목 출석 다 출석했다. 고용주 안 왔나? 고용주 결석. 그 다음에 김세희. 그 요태우 해변 가봤나? 가면 이제 돌멩이로 쌓아놨잖아. 이렇게. 그 왜 돌멩이로 쌓아놨겠지 그거. 말랐고 옛날에 쌓아놨지 그걸. 몰라? 돌멩이 왜 쌓아놨을 거기에? 돌멩이 쌓는 거는 봤지? 요태우 해변 가면 돌멩이를 쌓아놨잖아. 어? 김종혁 결석이가. 손민형 결석. 이거 한번 봐야지. 송현지. 그 요태분에 그 돌멩이 쌓는 거 봤나? 못 가봤어? 그 요태분에 가면 있잖아. 그 요태우 해분 뭐죠? 이쪽에 가보자. 마우스가 어디로 가냐? 요태우 돌담이가? 돌담 그걸 뭐라노? 요태우 돌 하면 나오겠지. 이미지 보자. 왜 이름이 나오나? 나무 잘못 찍었나? 이름이 나와.
요태우에 이제 옛날에 정어리가 있어. 정어리 폐사했거든. 정어리 폐사. 보자. 내가 그걸로 그것 때문에 몇 번 갔어. 장이에요. 또 정어리. 잘못된 정어리. 이거 뭐. 정어리. 폐사해. 사진 좀 좋은 게 없나? 사진 좀 좋은 게 있어. 누가 줬나? 그걸 똑살이라고 하나? 똑살. 여기 있네. 응? 뭐 때문에? 응? 어디 가면은 사진이 인터넷에 나오자. 어디 가면? 그 사진 있으면 어디 가면? 여기 나오네. 여기 돌로 이렇게 돌멩이를 막아놨잖아. 이렇게 돌이 그지? 돌담같이 막아놨지 이게. 이거 본 적 있나? 송현지 본 적 있나 이거? 안 가봤어? 처음 봐? 그러면 보자. 양규리 이거 본 적 있나 이거? 돌멩이 본 적 없어 저거? 저 바닷가에 가면 저 돌멩이 저런 게 있는데 서해 같은 데 많이 있는데 본 적 없어? 양해문 이런 거 본 적 있나? 본 적 없어? 모르면 모르는 기지 뭐 본 적 없다 해야지 뭐 잘 모르겠다니. 본 적 없어? 갔는데 지금 안 봤어 돌멩이 있는 거?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런 것도 안 보고 뭐하노 돌멩이 있는 거 내가 저거 가면 눈에 보이잖아 저거. 오진엽 이런 거 본 적 있나? 돌멩이질한 거. 또 제주도에도 본 적 있나? 제주도에 다른 데 육지에서 본 적 있나? 육지도 안 가봐서 몰라? 제주도만 살았나? 비행기 타고 육지도 한 번도 안 가봤나? 섬? 수학여행지에.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뭐냐면은 물고기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나갈 때 잘 나가지를 못해. 물고기 들어오다가 물살로. 그래 이따가 이제 물살에 들어오다가 이제 물 빠져나갈 때는 이제 여기 물이 얕아졌기 때문에 요걸 이제 독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옛날 여기서 고기를 가다가 일종의 거물이라고 여기 거물이야. 여기 저 은시시대부터 있던 돌이 일단 거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 잡던데 여기가 고기를. 그래서 이런데 정어리가 들어가 죽어. 정어리나 다른 고기 들어가서 대량으로 죽기도 한다고요. 독살 때문에. 독살이라고 여기. 어쨌든 여기 수동적인 어구라고 옛날 은시시대부터 있던 여기서 발달된 게 이제 요 바위로 돌멩이로 하다가 돌멩이로 하다가 되고 있나? 돌멩이로 하다가 그걸 이제 그물로 실로 있잖아. 만들어준 게 그물로 한 길이었고 거기 이제 업이 시작이 된 길이었고 이리 되다가 그러면 이제 요건 또 어디 갔나? 그물을 그래서 고정시켰다고 고정을 시켰는데 동력선이 나오면서 이제 그물을 끌 수가 있는 거야. 그물을 배에 달아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전기 터빈을 이용해가지고 그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그물을 끌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저인망이라고 하는 인망 잡아당긴다 이 말이잖아. 인망, 저인망 또는 이제 영어로는 트롤이란 말 많이 쓴다고. 인망이란 말보다는 예망이라고도 하고 일본말에서는 예망, 인망 이런 말 쓰고. 그리고 우리가 저인망, 인자가 저인망 그런 말 들어보지. 저인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안 들어본 사람 있나? 또 뭘 보자. 얘들 뭐 하도 우리하고 사는 세상이 달라가지고. 그 누구 모르는. 이재휘, 저인망이란 말 들어봤나? 들어봤지? 그래서 저인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 저인망식 뭐 싹쓸이 뭐 수사한다고 저인망식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그물을 배에 딱 붙여가지고 배가 나가면서 그물을 끄는 기라고. 그 혁신적인 거죠, 이게. 어? 옛날에는 고정만 시켜놔가지고, 어? 고정만 시켜가지고 고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물을 끈다고. 그물을 끈다고. 요게 인망이라, 저인망. 트롤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세이 나오니까 이 트롤배는 커. 보통 뭐, 돛담배보다 훨씬 크잖아. 적어도 몇십 톤, 적어도 몇십 톤은 돼야 된다고. 몇십 톤. 그리고 좀 있는 게 뭐 100톤, 200톤도 있고, 유럽에는 뭐 수천 톤짜리 있어, 수천 톤짜리. 수천 배가 운동장만 해. 그 배가 그물을 끌어빈다고. 어? 그러니까 여기 의행 효율이 엄청 좋은 거야, 이게. 기존의 그 무동력성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 되니까, 이제,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러다가 물고기가 다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획이란 말이나, 오버피싱이란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토막스 헉슬리라는 분은 바다가 너무 무진장하기 때문에, 뭐, 계속 고기 많이 잡힐 거다. 응?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는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다윈, 종이견 쓴 다윈을 옹호한 분이라고. 이제 기족이죠. 쓰니까 경이 붙으니까 기족인데 굉장히 당대에 근위가 있는 그런 학자였다고. 학자이고 그렇게 다윈의 종이견을 적극 변호해 준 걸로 유명한 학자인데 그 전에 이런 것도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영어로 쓴 요지는 뭐냐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의 무한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야기였어. 근데 반면에 이제 똑같은 이제 영국의 레이 랭스크라는 이제 쇠가 붙어지니까 기적이죠. 이건 아니다. 흑실 의견에 반대한 거야. 너무 많이 잡으면 제한이 고갈된다. 수산 제한이 고갈될 수 있다. 물고기가. 이래 이야기. 요 두 개 이제 이론이 이제 충돌하게 된 게라고. 응? 그리고 이제 존 헐트란 분은 뭐냐면 이제 수산학의 아버지라고 했죠. 수산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환경 변동에 따라서 물고기가 어떨 때는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작게 잡히고 이러잖아. 그죠? 그 원인이 뭘까 그러면? 왜 물고기가 안 잡혔다 잡혔다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니까 많이 잡아서 그렇다. 응? 많이 잡아서 그렇다. 어민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제일 편한 답이 되잖아. 근데 저는 그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은 자연 환경, 예를 들어서 환경에 따라서 해양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IC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ICS라는 이제 수산학의 출발이 되는 이제 국제 기구죠. 지금도 있어요. 해양국이 29개 유럽에 있다고 지금. 이걸 이제 창시를 해가지고 환경에 해양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 그 평형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잉여 생산 모형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개체 성장 모형이라고 이게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이라고요. 멜더스의 인구론. 거기에 쓰는 거 그대로 쓴 거야. 요 방정식, 요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하잖아. 요 증가율, 인구 증가율인데, R이. 인구 증가율이라고, R이. 요 간단한 숫자 하나잖아, R 하나. R 하나. 인터리식 레이트 오브 인크리즈 했잖아. 내부 증가율, 이런 말을 쓰는데, R. 요게 저 인구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서도 바이러스에서 쓴다고. 그래서 1 플러스 R의 합창값을, 요걸 합친값을 뭐라? 델타로 표시했나? 뭘 표시했나? 1 플러스 R하고 다 합친 걸, 요걸 뭐로 표시했지? 그리스 문자로 뭐 표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여기 1 플러스 R 된 값이 여기 1 아래로 떨어지는가, 1 2로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난리 한번 쳤잖아.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딱 기억나죠? 코비드 19 여러분들 겪었잖아. 그때 보는 지수가 뭐야? 요거 본다고 1 플러스 R 요 값을 뭐로 표시를 했지? 다 기억이 안 난다. 요걸 표시하죠. 1 넘어 1 올라가면은 마스크 다 써야 되고 해산, 집합 금지. 1 아래로 내려가면 마스크 벗어도 되고 여기였다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쓰는 요 방정식이나 물고기에서 쓰는 방정식이나 사람 인구 조정할 때 요거 써요. 똑같은 게 아주 간단한 식이라고. 변수 하나만 있잖아. 그리고 하나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거 본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로 증가하잖아. 곱하기로. 여기 곱해줬잖아. NT에 더해준 게 아니라고. 여기 이제 개체 성장 방정식이라고. 그죠? 개체 성장 방정식에 방정식을 합친 게 잉여 생산 모형이라고. 그리고 유도한 걸 보면은 아까 요거 나온 거는 요 식의 요거는 이제 로그가 이따 나왔다고. 로그가 지수함수가 나온 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여기 로그 함수를 떼야 풀 수 있어요. 로그로 해야. 로그로 해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멜드산 인구가 18세기, 19세기 때 인구론이 나왔다고. 그죠? 세계를 움직인 100건의 책에 항상 들어가는 책이잖아. 멜드산서. 멜드스의 인구론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 생산량, 생산기술하고 농업, 생산량은 직선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기하급수에서 요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를 우리가 무슨 경제, 식량 생산, 기술 개발,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따라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잡지. 그래서 인구 폭탄 이런 말 쓰잖아. 그걸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분이라고.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책을 썼다고. 그 영향을 많이 줬어요. 여기에 인구가 기하급수 증가한다. 많이 줬다고. 그리고 인구가 기하급수 증가하는데 그걸 증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이 말이지.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윈의 종이견이 나왔다고. 다윈이 멜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인구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지도 않잖아. 바다에 멸치가 인구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지구를 덮어버리나? 안 덮어버린다고. 올락 내려가고 비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죠? 비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로지스트 펑크션이라는 게 있는데, 로지스트 펑크션. 여기 이제 인구 증가의 대승적 모습 계속 무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무한하게. 여기 이제 시간이라면, X축이 시간이라면, 시간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경우 따른다고.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줄어든다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지구 인구는 어쩌냐면은 지금 이 동가에 도달을 안 했어. 지금은 이 단계, 지금 기하급수 증가하는 단계, 지금. 이렇게 좀, 꼭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 지금. 근데 보통 이제 생물들 개체수는 보통 다른 생물들은 고래 숫자라든지 멸치 숫자, 고등 숫자는 그런 거는 다른 생물들은 여기에 처음에 증가하다 다시 줄어든다고. 더 이상 증가하는 속도가 더 이상 늘지가 않아. 왜 안 늘어나냐면 제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아까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중으로 번식을 못 한다고.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더 이상 증가를 못 해.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자연에서 보는 게라고. 자연에서 모기 많아도 모기가 지구를 다 덮지는 않잖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주춤해버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 한번 팍 퍼졌다가 다시 수그러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했다가 더 이상 감염은 안 시킨다고. 그죠? 똑같은 게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가면 주춤해지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더 이상 늘지가 않아.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데,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죠. 대칭이에요. 작업 대칭인데, 이 함수가 이항 분포나 통합이 거기도 쓰이는 함수라고. 어쨌든 간에 한계가 요걸 1이라고 한 거 있지. 환경. 더 이상
1을 넘어서지는 못하잖아. 그죠? 숫자로 1을 표시했는데 요 1이 뭘 나타내냐면 환경 수용 능력을 나타낸다고. 영어로는 carrying capacity. carrying capacity. 또 보죠. carrying capacity를 우리말로 뭐라 하노? 수용을 지금 하겠지. 자, carrying capacity는 실제로는 어떤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를 의미하며 마케팅 입찰을 찍을 때는 활성 유저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생태계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쓰고 계산 방식에 뭐 나오네. 요 마케팅에도 쓰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 수용 능력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보지. 제주도에 그럼 인구가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냐 이 말이야. 제주도에. 이하민 아까 했고 이하민 했고 그지. 임은서도 했지. 불렀나? 임은서 아까 내가 불렀나? 안 불렀지. 제주도에 인구가 최대 몇 명 정도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겠어? 몇 명 정도? 인구가 몇 명 정도? 왜 모르는데? 그냥 틀려도 답이 없어요. 그건 아무도 할 거야. 그냥 자기 말하면 끝이지. 왜 그걸 잘 모르겠다 하니 뻥치면 되지. 누가 그거 확인해 볼게고 어쩌기고. 저 홍콩 인구가 얼마죠? 홍콩 인구? 홍콩 인구는요. 인구는 얼마인가요? 홍콩이 한 750만 명 살잖아. 어? 홍콩이 750만 명 살고 있어 지금. 야 700만 명 정도. 그러면 홍콩과 제주도 면적을 비교해 주세요. 보죠. 제주도 면적이 1847평방킬로미터고, 홍콩이 제주도보다 그러니까 홍콩이 제주도의 약 60% 정도 크기라잖아. 60% 제주도보다 작잖아. 뭐 똑같다 치지. 홍콩도 한 600만 명, 700만 명 사는데 제주도라고 700만 명 못 살겠나?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이제 캐링 캐패시티 아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 수 있어. 그죠? 한 700만 명 정도 안 살 수 안 있겠나? 물론 한라산이 있지만 뭐 중산간까지만 해가지고 뭐 하더라도 중산간 밑에만 해도 뭐 중산간 빼고 해도 저 홍콩 면적 정도 될 거야. 중산간 이쪽으로는 면적이 별로 안 되잖아. 산 꼭대기 있는 데가 돼가지고. 그럼 대충 이제 홍콩 정도의 인구는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제주도가 한 700만까지 안 살겠나? 그게 이제 캐링 커패시티,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1로 표시한 게 이제 제주도라면은 한 700만 명 그걸 여기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그 수용 능력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증가율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증가 속도가 여기서 굉장히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가 0.5를 지나면 이때부터는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는 갈수록 이제 가속도부터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슬슬 줄어드는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 요게 로지스틱 함수라고 그죠? 그리고 아까 로지스틱 함수를 아까 변형을 시켰잖아. R에 NT가 들어가는데 그게 요 K가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K가 아까 K가 700만 명이라고 했잖아. 700만 명. 이러시면 요 N은 지금 제주도의 인구라고. 지금 한 60만 명 되나? 70만 명? 70만 명이고 그러다가 700이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NT가 K에 도달하면은 환경 수용량 700만 명에 도달하면은 여기 1만에서 1이 돼버리잖아. NT하고 K가 같아지면은 여기 1이 돼버리잖아. 1. 그죠? 1이라고. 1이 돼버리니까 0이 되니까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반대로 NT가 0이라고 하지. NT가 0일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그때는 들어온 거는 증가율은 발로 R이 된다고. 요 0이 돼버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R이라고. R이었다가 여기 K에 도달하면, 항력 수용력에 도달하면은 증가 속도가 0이 돼버린다고. 더 이상 늘지가 않아. 그죠? 늘지가 않는다고. 그 위에 이제 로지스틱 함수라고. 그죠? 로지스틱 함수라고. 그래서 K가 아까 항력 수용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아까 식을 요걸 썼는데, 여기 항력 수용 능력이 나왔잖아. 요걸 이제 개체수로 나타내야 되지만은, 개체수에다 평균 무게, 사람 몸이 뭐 평균 무게 60kg, 뭐, 고등 몸무게만 뭐 200g, 뭐 평균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생체량이 된다고요. 생체량이. 그럼 생체량이 나면 여기 이제 로지스틱 함수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요 식은 아까 요 식 있죠. 요 식은 요거 똑같잖아. 요거. 여기라고 아주 요 로지스틱 함수 잘 봤죠. 어려운 곡선이 아니죠. 싹 가다가 가수들부터 증가했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드는 요 함수라고. 뭐 자구 대칭이에요. 자구 대칭은 로지스틱 함수 요걸 표시한 수식으로 표시한 게 여기라고. 요거 n으로 표시하나 마이너스 똑같은 식이라고. 항력 수용 능력 K 마이너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뭐 예를 들어서 소를 최대 몇 마리 키울 수 있는 거 봐라. 몇 마리. 그걸 그렇게 톤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소를 10,000톤을 키울 수 있다면 최대. 그게 이제 K가 소 10,000톤이 항력 수용 능력이라고. 캐링 캐패시티 수용 능력이라고. 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로지스틱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로지스틱 함수고, 요 셰프의 이제 잉여 생산 모형이랑 아까 MSY라는 게 나온 거는 로지스틱 함수와 애액 함수를 합친 기라고. 그래, 의액량 요거는 잉여 생산하고 갖다가 봤다고. 의액할 수 있는 양은 잉여로 생산한 걸 우리가 할지, 그 이상을 우리가 잡으면 줄어든다고 봤다고. 자원이 고갈된다. 수산 자원이 고갈된다. 이래 봤는데, 이분은 이제 1912년생인데, 1940년대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이러실 방정식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알고 보면 참 간단한 식인데, 고민을 엄청 해가지고, 그 아까 로지스틱 방정식하고 의액 방정식을 합쳤다고. 합쳐가지고 나눈 게 이제 잉여 생산 모형인데, 근데 이분은 주로 그 첨단을 다랑어 종류 했어요. 무슨 항세치 있죠. 다랑어, 다랑어 연구를 주로 했다. 옐로우 펜투나라고 하는데 항세치라고 하나. 요걸 덩치 크잖아. 항세치가 엄청 큰 고기야. 다랑어 종류이기 때문에 그죠? 다랑어. 요걸 했는데 그걸 이제 유도한 걸 보면은 요 항다랑어 있네. 항다랑어를 했네. 크잖아. 요 고기를 대상으로 했다고. 요 고기를. 분포 범위는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다 분포하네. 열대 지역에. 요걸 주로 연구를 한번 해라고. 그래서 MSY는 잉여 생산 모형이 요거 고래나 다랑어 여기는 잘 맞아. 잘 맞게 돼 있다고. 요걸 위주로 했으니까. 근데 그걸 잉여 생산 모형을 멸치에 쓰고 막 고등어에 쓰고 하면 잘 맞겠나 그게? 오징어에 쓰고 이러면 살오징어 이런데 안 맞잖아, 그지? 그걸 염두에 두라고. 그런 것도 몰라 수산학자 하는 사람들이. 그 요걸 이제 DTV와 DB 요걸 증가하는 게 요걸 잉여 생산을 받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상태에서는 뭐 늙거나 줄면 안 돼. 장기적으로 일정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고. 평행 상태거든. 평행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잡아들이는 양 Y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캐치잖아. 아까 양가장에서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그 잡아들이는 양이 있을 때, 바다에서 집어드는 양이 있을 때 요걸 Y라 놨다. 요거에 따라서 여기 장기를 일정하다 봤다고. 여기 일정하다 봤다고. 그리고 일정하다 0을 놓으면은 RB의 1-BK 요거 한 게 잉여 생산이라 봤다고. R. 그러니까 R이 아까 0이면은 인구가 똑같다고. 아까 여기서 어디 갔나? 이게 R이 0이 되면은 인구가 NT 있고 그냥 NT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R이 0이 되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대로 평행상태가 유지된다고. R이 0일 때. R이 0이 되면 평행상태가 유지된다고. NT 플러스 1고 NT가 되잖아. 근데 R이 0보다 크면은 계속 늘어난다고, 그죠? R이 0보다 작으면 계속 줄어든다고. 그걸 나타내는 게야. 요 R이라고 한 게. 그래서 보통 아까 평행상태에서 R이 0이 되는데, 그 R이 0보다 크면은 그걸 이제 인위생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만치면 수학을 해도 된다. 이 분기라고, 그죠? 이걸 인위생산이라 한다고. 그래서 아까 요걸 스프레드 프로덕션이라고 봤잖아, 그죠? 요거 아까 말했을 때, 그 이제 러셀 방정식에는 프로덕션 마이너스 m이었다고, 그죠? 프로덕션 마이너스 자연산으로 죽어가는 건데 뭐 다른 요인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y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캐치를 이렇게. 요 아까 로지스 방식 그대로 써가지고 r이 1보다 크면은 1보다 크다 보니 그걸 이제 생성할 수 있다 보는 게 그죠? 1보다 크다 생성 r 로지스 함수를 하는데 근데 y가 요거 y를 의획 방정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y는 qfb로 나타낼 수 있다. 의획되는 건 이제 의업에서 나온 거예요. 의업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b는 자한량, 물고기 무게라고. 무게가 몇 마리 있는가. 요 총무게는 뭐냐면 개체수 곱하기 평균 몸무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현존량이라기도 하고, 지금 바다에, 제주도 앞바다에 멸치가 10만 톤이 있다면, 그 10만 ton이 B라고, B. 10만 톤. 그럼 우리 10만 톤을 다 잡을 수 있느냐? 다 잡을 수가 없잖아, 10만 톤을. 그죠? 그 10만 톤 중에 우리가 몇 프로를 잡냐, 말이야, 몇 프로를. 예를 들어서 뭐 10%를 잡는다? 그러면 10,000톤을 잡을 수 있고, 1%를 잡는다? 그러면 1,000톤을 잡을 수 있겠죠? 그 Q 곱하기 F는 퍼센트지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퍼센트지. 몇 퍼센트를 잡을 수 있는데. 뭐 QF는 뭐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Q는 그냥 비례상수고 F는 의획 노력량이라고. 의획 노력량. 의획 사망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의획 사망률 또는 의획 노력량이라고. 의획 노력량. F의 의획 노력량이 많을수록 많이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지. Q는 이제 비례상수에 그냥 임의 값으로 꼽아주는 건데 F는 이제 의획 노력량이라고. 노력량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낚시를 혼자 낚시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낚시하는 거 우리 뵀을 때 한 사람이 할 때 10마리 잡았으면 두 사람이 낚시를 하면 20마리 잡는다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하면은 30마리를 잡고 그게 이제 의획 노력량이라고. 낚시꾼이 몇 명이냐 그게 노력량이라고. 아니면 배가 한 척이 갔을 때 고등어를 1000마리를 잡았으면 배가 두 척이 가면은 2000마리를 잡는다 본다고. 배가 세 척이 가면 똑같은 배가 그러니까 뭐 3000마리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기라고, 그죠? 그래서 또 배 숫자가 몇 대냐 이 말이지. 배 숫자가 그게 F의 노력량이라고. F 노력량. 배 숫자, 배 톤수 합친 거 또는 해녀 숫자, 낚시꾼 숫자, 뭐 또 조업 일수, 뭐 하루 가서 졸업했는가, 10일 가서 했는가. 하루 조업한 거보다는 10번 가서 조업하면 10일 동안 하면 10배 정도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F는 그런 의획 노력량을 말한다고. Q는 이제 몇 퍼센트, 뭐 이런 비례상수라고. 그래서 요 의획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B는 수산 자한량이라기도 하고 현존량이라고 하는데 현존량이 비례하고 또 의획 노력량이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요걸 의획 노력량으로 나눠주는 기라. 의획 노력량으로 나눠준 걸 단위 노력당 의획량이라 한다고. 캐치 퍼 유니트 에퍼트라 한다고. 그죠? 요 F를 CPU란 말을 많이 써. 단위 노력당 의획량 또는 캐치 퍼 유니트 에퍼트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타내면 요 식을 그냥 B 이꼴 CPU 나누기 Q가 되잖아, 그지? CPU를 잡아내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야. 이거 QFB 해주고 이렇게 풀어줘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풀어보면은
나중에 실습할 때 배우기로 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여기 이제 의학 노령량이야. 의학 노령량에 따라서 그 스프레스 프로덕션 그게 정해진다고. 여기 Y가 스프레스 프로덕션이잖아 이게 Y가 요게 스프레스 잉여 생산량이라고 Y가 여기서 Y로 표시한 게 의약량인데 특별하게 요 모델에서는 잉여 생산이라 이것도고 Y가 잉여 생산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잉여 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Y 이퀄 AF 플러스 BF 제곱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의약량과 CPU 관계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뭐 유도하는 거는 집에서 해보기로 하고 해보면 돼요. 어려운 관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MSY를 이렇게 계산. MSY 평행 상태일 때 아까 요 제일 꼭대기에 왔을 때 제일 많을 잡을 수 있는 거 맥시멈이잖아. 맥시멈. 이때는 뭐냐면 요 최대나 최소값은 미분을 하면 그때 미분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 0이. 그러니까 요리 갖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중간에 딱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중간점 있죠. 이때를 그때가 이제 미분을 하면 0이 되는 값이라고 그죠? 우리 그때 값을 구하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이만큼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 동영상을 올려놓을게 다음 주에 요거 마지막에 그 동영상 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이 되고 또 수업 시간 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큼 하죠.